지금 데이터 그 회원 탈퇴를 해서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관리자가 삭제를 하든지 뭐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삭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저희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중간에 DAO 쪽을 보시면 멤버 DAO 뒤에 보면 아이디가 필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하고 TL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TL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이디는 세팅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디도 집어넣고 패스워드도 집어넣고 TL을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위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패스워드만 없죠. 패스워드만 없고 나머지는 다 정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삭제니까 그 없는 데이터 중에서 그 얘가 식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이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도는 받아내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 뒷자리 별표 처리를 하고 뭐 핸드폰 번호에 해당되는 뒷자리를 입력해 보세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은 보여주는데 뒷자리는 전부 다 별표를 처리를 하고 맨 뒤에 자리 세 자리를 입력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맞으면 걔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돼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DAU 프롬 보니까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TEL 텔레폰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시죠?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럼 버튼을 누르면 이 세 가지를 입력하는 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1번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했듯이 그 delete form.js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TL을 입력받는 화면을 만드는 거죠. 화면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 화면 그 이 정보 보기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요 세 가지를 입력하는 나는 요 밑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밑에다 만들어서 아시겠죠? 삭제를 위한 정보 여기다 넣어서 이제 입력해 보세요. 라고 이제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력을 하도록 시켜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보이게 하자, 안 보이게 하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딴 사람이 짜놓은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볼 거예요. jQuery라는 라이브러리고요. jQuery. 그 jQuery는 동작의 표준화. 어디에 쓰든지 전부 다 동작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거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어느 브라우저나 기기에 따라서도 이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잠깐 써볼 거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버튼을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가면 안 돼요. 도망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view.jsp입니다. view.jsp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앵커 태그로 링크 걸려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태그는 지울 거예요. 아시겠죠? 앵커 태그는 지운다. 되셨나요? 네. 바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바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델리트해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요거는 지워보자. 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지워요. 아시겠죠? 그 앵커 태그를 지운다. 버튼을 둘러싸고 있는 앵커 태그를 지우면 그 연결해서 사용되는 게 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 밑으로 div 향해 써주세요. div라고 써주세요. div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div가 뭐지? 궁금하다. 그죠? 예.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네. 예, W3 코스 가시면, W3 코스 가시면요, 그 HTML 태그입니다. HTML 태그 중에서 저희가 div에 대한 것을 보려는데요. div는 이제 헤드 레이아웃도 괜찮고요. 레이아웃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냥 태그를 쓰셔도 돼요.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 쓰는 게 여기 보시면 헤더 뭐 이거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 말고도 그 div라는 게 있어요. 그냥 칸을 쪼개서 만드는 거. 자, 맨 밑에 보겠습니다. 맨 밑에 HTML 레퍼런시스 왼쪽에 메뉴 중에서 태그 리스트 클릭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div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시죠? div 해가지고 div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define a 섹션이 도큐멘트의 한 칸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게 div입니다. div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도큐멘트 섹션이 도큐멘트의 스타일에 가지고 나오시는데 여기는 뭐 div라는 게 뭐 나눴다, divide 뭐 이런 약자에 해당이 되시는데 저희가 쓸 때는 뭐 디비전 정도 해당이 되는 게 되실 것 같고요. 분할, 분배 뭐 이런 게 됩니다. 분열해서 사용되는 거. 한 칸이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사용할 때 div 태그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해서 쓰게 돼 있다. 되시겠죠? div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특별하게 이게 나눠가지고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되시겠죠? 그냥 선언되기 없으면 한 줄 전체를 전부 다 나눠서 만들게 됩니다.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도록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그 H3 정도 해다니까 H2는 썼고 H3 정도를 쓰시고요. 여기는 삭제에 필요한 정보 입력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정보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쓰세요. 자,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이제 다시 현정보 보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삭제에 필요한 정보라고, 정보 입력이라고. 되시겠죠? 예, 보이시는 거 보이죠? 됐나요? 네. 자, 요거를 저희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쪽에 보시면 그 HTML 쪽에 다시 가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그 jQuery 부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jQuery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클릭하시면 자바스크립트 밑에 뭐 jQuery가 여기 없으면 jQuery를 따로 보시면 되세요. jQuery가 현재 여기 있네요. jQuery JS 대 jQuery 이렇게 돼 있으신데 아시겠죠? jQuery 돼 있으신데 여기 이제 jQuery select라는 것을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이게 뭐가 필요해서 그러냐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ry yourself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스크립트가 한 개 나와요. 스크립트가 요 소스가 필요해요. 요거는 파일이죠. jQuery min.js라는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파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함수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그 자바에서는 메소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소드만 호출하면 동작이 돼요.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스크립트 내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 스크립트부터 스크립트까지 복사하시고요. 그 view.jsp 휙 올라가셔가지고요. 헤드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헤드 부분 슬래시 헤드 부분고 타이틀 바로 밑으로 할게요. 타이틀 바로 밑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쓰시면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뭘 등록한 거냐면 그 인터넷에 있는 여기 HTTPS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죠. 인터넷에 있는 JS 정보인데 jQuery니까 jQuery가 자바스크립트를 함수화시켜서 만들어놔서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짜놓은 게 jQuery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하겠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지금 주석 처리 해드릴게요. 태그 주석 처리. 쟤는 이제 jQuery 라이브러리를 등록한 거고요. jQuery 라이브러리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해서 그 웹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얘를 왜 만든다고요? 자바스크립트 JS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처리하기 위한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함수가 들어있다. 주로 호출할 때는 앞에 jQuery라고 이렇게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나 달러 이게 너무 기니까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쓰시는 거나 동일하게 처리가 되도록 선언이 되어 있어요. jQuery라고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달러를 앞에 붙이면 중괄호 열고 아니고 가로 열고입니다. 바로 가로 열고 쓰시면 jQuery 라이브러리에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되셨죠? 그 위에다 쓴 거는 아래에서 전부 다 먹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 썼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그 선언되어 있는 밑으로만 먹습니다. 아시겠죠? 선언되어 있는 밑으로만 먹기 때문에 위에다 써서 전부 다 먹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야 돼요. 필요한 정보를 삭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하는欄이 맨 처음에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div에다가 on 쓰시면요. on 쓰시고 L자 쓰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on load라는 게 보이세요. on load. 데이터가 전부 다 로딩이 되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예요. 온자라고 앞에 붙어 있는 속성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뒤에 있는 거는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시겠죠? 스크립트라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쓰시냐면요. 달러 가려고 this라고 써주세요. this 내 자신. 내 자신은 객체 자신이죠. 객체 자신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객체는 뭐가 객체예요? div가 객체예요. 아시겠죠?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이 객체 자신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여기 jQuery 자신을 쓰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에 점 쓰시면 얘를 보이지 않게 hide 숨겨주세요. 가려고 갖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는 거예요. 요게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되면 로드가 되면 이 데이터가 그 화면에 보여지면 이거를 실행해서 다시 안 보이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살짝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시스템이 너무 느리면 보이고요. 아니면은 CSS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그 회원 정보를 가셔가지고요. 여기 지금 삭제하기 필요한 정보가 보이시죠?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만 하시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네요. 그 F12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눌러진 상태고 헤드에 스크립트 들어가 있고요. 달러 써가지고 this를 썼어요. this 점 hide 보이지 말게 하자. 온로드면 이런 알럿을 한 개 띄워볼게요. 자, 이게 알럿 쓰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다 테스트라고 쓸게요. 쌍따옴표 대신에 쌍따옴표 한 개짜리 쓰시고 테스트 쓰시고 세미콜론 한 개 찍을게요. 쓰시고요. 네, 디스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할게요. 고침하시면 온로드 자체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떴는데 여기서 그 온로드 여기에 온로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여기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오류가 나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는데 오류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온로드 부분을 썼더니 이렇게 써가지고 했더니 이가 지금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그냥 계속 보이고 알럿이 썼는데 알럿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이런 얘기는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는 div 안에는 온로드 이벤트가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벤트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 바디 부분에다가 이 온로드는 바디 데이터 전부 다 보이는 게 바디니까 바디에 온로드 이벤트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만의 스크립트를 한번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스타일 썬더 밑으로 해서 슬래시 헤드 밑으로 해서 우리만의 스크립트를 짜겠습니다. 스크립트 동작 자바스크립트를 써주세요. 우리만의 스크립트를 좀 써주시고요. 되셨죠? 지금 view.jsp에서 짜는 겁니다. view.jsp에서 지금 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라고 쓰고 여기 밑에다가 달러 가로 열고 펑션 함수를 전달을 합니다.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달러를 뭐 대신에 쓴다고요? jQuery 대신에 쓴다고요. jQuery 가로 열고 대신에 씁니다. 그래서 w3스쿨스 jQuery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w3스쿨스에 뭐 jQuery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 jQuery인데요. jQuery에 해당되는 것을 보실 때 함수를 이렇게 달러로 쓰는데 달러 대신에 jQuer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고요. 달러 다음에 가로를 갖고 있으니까 그 파라미터로 데이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데이터가 넘어가요? 펑션이 넘어가는 거예요. 펑션이 넘어가면 얘를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걔가 동작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다 쓰는 것은 얘가 이렇게 쓰면 얘는 이제 문서, 바디죠, 바디. 이걸 이제 도큐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문서 또는 도큐멘트 객체 이런 얘기죠.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화면에 다 나오면 동작이 되도록 선언한 거예요. 되도록 선언한 겁니다. 되도록 선언한 형태입니다. 선언한 형태에 해당되는 게 지금 펑션 달러 그 다음에 그 가로 열고 사이에 펑션을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위에다 올려야 되겠네요. 사용하시면 바디라는 거 바디라는 거가 전부 다 로딩이 되면 화면이 전부 다 나오면
여기에 있는 걸 동작을 좀 시켜주세요. 펑션이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작을 시켜주세요. 여기 처리문이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 처리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집어넣으시면 이제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안 쓰시면 그 처리문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선택을 못해요. 밑에 있는 걸 선택하게 하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써주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 찍고요. 그 다음에 샵 쓰세요. 샵 쓰시고요. 델리트 샵 쓰시고요. 델리트 쓰세요. 델리트 그 다음에 div 붙여주세요. 델리트 v 삭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div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샵이라고 쓴 것은 id입니다. id 달러에 가지고 쓴 것은 셀렉터라고 얘기해요. 셀렉터 뭔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저희가 이제 샵이라고 썼을 때는 이 샵은 id입니다. 그래서 델리트 div id를 찾아서 여기 찾는다가 달러 가로 열고 샵 div 델리트 div 아시 찾아서 이거를 id로 델리트 div가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선언되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되었나요?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휙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div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div를 만들고 바디 위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했고 여기다가 id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id 이꼬로 얘가 뭡니다 라는 것을 쌍따옴에 찍어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얘는 이제 델리트 삭제를 하기 위한 div입니다. 태그가 div 태그고요. 이게 삭제하는 div다. div가 이거 div죠. div 태그를 만들어놨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때 id 이꼬로 써셔야 돼요. 이 델리트 div를 id라는 데다 집어넣겠다. id는 딱 한 개만 쓰는 거. 중복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딱 한 개만 쓰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id를 선택할 때 여기다가 샵 붙여서 id를 선택합니다. 샵 델리트 div. 그러면 이제 id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id를 붙여주세요. 요거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다. id를 선택하겠다. 됐죠? 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갑니다. 선택하도록 만든 게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서 요겁니다. 요거 샵 델리트 div 아까 맨 밑에 있는 div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고 점, 얘 안 보이게 할 건데 hide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짰어야 되는데 이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으면 얘가 숨깁니다. 아시겠죠? 샵 찾아서 숨긴다. 이게 이제 그 숨긴다가 hide입니다. hide 보여준다 show 숨긴다 hide 아시겠죠? hide 시킨다 이렇게 숨긴다 hide 라는 걸 이용하시면 걔가 숨겨집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돼요. 됐죠?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다시 돌아갑니다. 브라우저 다시 돌아가시고요. 현재 종목에 클릭하시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까 전에 이제 보였던 여기 지금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지금 새로 고침을 하면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게 돼요. 맨 처음에 그 속도가 낮아지면 이게 선생님이 뭐 사라지는 거 이렇게 없앨 수 있는가요?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CSS로 비저블이라는 게 있는데 비저블을 넌으로 해주시면 이거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하이드로 해서 써주시면 얘가 이제 넌으로 작성을 하시면 그 비저블이 보이게 하는 게 넌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이로써서 처음부터 안 보이게 하려면 CSS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살짝 있는 건데 그걸 살짝 안 보이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느리면 살짝 나왔다가 걔가 없어져요. 이해되시겠죠? 있는 걸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그 아래 것에 있는데 그 표시됐다가 그 델리트 div 동작은 델리트 div가 이제 보였다가 사라진다. 숨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보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살짝 보이는 거를 이제 만약에 나 이거는 좀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완전 원래부터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원래부터 안 보이게 하는 것은 뭘 하시면 되냐면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원래부터 이제 나타나지 않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처음부터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CSS를 사용하셔야 돼요. CSS의 빌리티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비저빌리티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속성을 이용하셔야 돼요. 예, 속성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용해서 쓰시면 걔가 이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없는 걸로 아시겠죠? 저는 이제 숨겨라 이렇게 썼어요. 숨겨라. 됐죠? 숨겨라. 네. 숨겨라. 그래서 없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정 버튼 아래로 이제 요거는 삭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지만 현재 안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까지는 해놨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삭제를 버튼을 누르면 보이게 해야 돼요. 요걸 보이게. 삭제 버튼은 이제 여기다 온클릭 쓸게요. 온클릭. 자, 온클릭 하시면 이꼬로 쓸게요. 상단에 찍으시고요. 상단에 찍는 순간 이 안에 게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요. 자바스크립트. 됐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보이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해야 되니까 달러 가로 열고 상단에 찍고 아니야. 이 정도 한 개짜리 찍어야겠네요. 밖에다 상단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개짜리 찍으세요. 샵 쓰시고 그 디스는 아니고 샵 다음에 델리트 여기 멀리 있는 요거예요. 델리트 div 요겁니다. 델리트 div id니까 앞에 샵을 붙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샵 쓰고 그 다음에 div 똑같이 씁니다. div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div 됐죠? 델리트 div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뒤에다가 점 다음에 보여주세요. sh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show 보여주세요. show의 반대 hide show hide 아시겠죠? 보여주세요. 되셨나요? 예, 한번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를 저장했어요. 저장했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한다. 되시겠습니까? 예.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없어졌다고요. 삭제를 다시 없어지는 거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어요. 다시 사라지는 건 만들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죠?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삭제 누르면 새로 고침하고 삭제 누르면 보여야 된다. 소스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거를 코드를 길게 짜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렇게만 쓰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show가 보이게 한다. hide가 안 보이게 한다. 아시겠죠?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미지도 되고요. div도 됩니다. 테이블도 됩니다. 아시겠죠? 테이블 같은 것도 이제 id 지정하고 거기다 id 써주고 $id 써주고 show인데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이게 했다고 해도 되고 안 보이게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넘겨야 되니까 그 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폼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폼 태그를 만든다. 이렇게 액션 필요하죠. 액션 필요하고 액션에다 뭐라고 집어넣어야 할까요? 액션에다가 예 delete.jsp 이거 가세요. 아시겠죠? 물음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폼 태그니까 메소드를 뭘로 만들면 돼요? 비밀번호가 넘어가요. 비밀번호가 넘어가니까 get이냐 포스트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get이냐 포스트냐 이렇게 나오죠. 메소드를 get으로 해야 돼요? 포스트로 해야 돼요? 예, 포스트. 왜 그러죠? 비밀번호가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되죠. get 방식은 주소 뒤에 다시 노출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스트로 해줘야 됩니다. 포스트로 선택해서 이제 포스트라고 메소드 이꼬로 포스트라고 써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뭐 앞에 붙이는 거에는 것을 뭐 라벨이라고 하니까 라벨을 써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집어넣으세요.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고요. 뒤에는 이제 div를 쓰겠습니다. div 써가지고 div가 아니라 뒤에는 이제 input 태그를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 만들고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거 되었죠? 제일 간단하게 쓰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사용하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input 태그인데 뭐가 중요하다? name이 중요하다. name 이거로 이거 id죠. id 쌍따블 찍고 id입니다. 이렇게 남길 거예요. 자, 폼 태그를 만드세요. 이제 그 숙였다가 상였다 한 것을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 폼 태그 만들었어요. 라벨 만들었어요. 앞엔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input 태그입니다. input 태그라고 써주시고요. 그 라벨을 사용하실 때는 요 뒤에 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컨트롤을 위해서 id 이꼬로 id라고 한 개 더 써주세요. id라고 써주세요.
id 이꼬로 id입니다. 이 태그의 id가 id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태그에 해당되는 id가 id입니다. id는 한 개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을 id라고 그러고요. 클래스는 여러 개. id는 한 개. 아시겠죠? 딱 한 개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id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라벨이 있는데 라벨을 왜 만들었지? 라는 것을 하는데 for라는 속성이 있어요. for라는 속성은 그냥 이제 이 id라고 이 id 앞에 있는 이 글자가 이 뒤에 있는 id랑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 입력되는 데이터 항목이 id예요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아시겠죠? for 이거를 쓰시고 여기다가 id라고 써주는 거예요. id라고 써주시면 요 id가 요 id입니다. 여기 서서 있는 요 id가 요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요 입력되는 란이 여기 id를 입력하는 란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복사합니다. 복사해줘서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이름을 입력하시는 거 아닌가? 비밀번호 PW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비밀번호라고 쓸게요. 자, 비밀번호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PW라고 쓰셔야 되겠죠? PW 써주시고 여기 ID도 PW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포도 PW 됐죠? 세 번째 입력받아야 될 거. 세 번째 입력받아야 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예, 전화번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TL이죠. TL로 썼습니다. 저희가 ID 지우고 TL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는 TL이고요. TL. 네임은 넘어갈 때 데이터를 넘겨줘서 받을 때 delete.jsp가 받는 게 네임입니다. 받는 이름이 네임. 요 ID는 이렇게 얘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이걸 화면에 컨트롤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ID입니다. 됐죠? 이렇게 쓰시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죠? 서밋이 없죠. 전송이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십니다. 여기다가 버튼을 한 개 만들어주세요. 버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삭제 이렇게 삭제라는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서 누가 받는다? delete.jsp가 받는다. 됐죠? 삭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취소 버튼을 한 개 만들어야죠. 취소 버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만들어 주시는데 버튼 만들어 주시는데 버튼 여기에 이제 취소라는 버튼을 만들고 싶어요. 취소를 버튼을 만들고 싶고요. 취소라는 버튼을 만들고 싶고요. 이쪽에 이제 타입을 그냥 내비두면 타입이 submit이 기본이에요. 그 버튼인데 타입을 안 썼기 때문에 타입이 기본인 건 생략할 수 있다. 타입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버튼이 있고요. 타입은 버튼, submit, 그 다음에 리셋이 있어요. 리셋. 아시겠죠? 버튼의 기본은. 근데 기본이 submit이에요. 기본.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아시겠죠? 생략을 하면 submit이 기본이에요. 버튼은. 그래서 버튼은 버튼이라고 써주면 얘 데이터 넘기는 건 안 하고 그냥 버튼처럼 동작을 시킬 거다 이런 의미예요. 동작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자, 여기 얘를 클릭하면 onClick 쓰는 거죠. 클릭하면 이거로 성답에 찍으시고요. 뭘 할 거냐면 달러 여기 위에 있는 거 show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show라고 써져 있는 걸 복사해서 hide로 붙이는 거죠. hide. 취소 누르면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show라고 써져 있는 거를 hide로 해서 숨긴다. 숨기면 취소가 돼서 얘를 더 이상 이제 뭐 삭제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다 되었으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이제 한 줄 단위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고, 됐죠?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ID, 비밀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게 한 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줄줄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게 좋겠네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 쓰겠습니다. 밑으로 줄 바꾸면 BR 태그입니다. BR 태그. 줄 바꾸마자 BR 태그를 써가지고 줄 바꾸면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한 줄로 쭉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비밀번호 너비나 이런 게 좀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F12 누르면 이렇게 한 줄로 되는 거죠. 한 줄로 쫙 돼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쓰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삭제, 취소 누르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삭제, 취소. 됐죠? 사라져서 더 이상 삭제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지 않게 되고요. 삭제 눌렀는데 뭐뭐라고 쓰고 삭제를 누르면 delete.jsp로 이동이 되는 거죠. 데이터 전송이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소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삭제하게 나오시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취소가 돼서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눌러서 나오게 하는 거는 show, 취소를 눌러서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는 hide. 되시겠죠?
하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라지게 한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요 선택에서 델리트 div가 하이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버튼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델리트 div를 쇼 해가지고 보여주게 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사라졌다가 보였다 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긴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도 누가 알아서 해줘요? jQuery 라이브러리를 해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아시겠죠? 저희는 show, hide 요 내용만 아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만 알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해서 써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삭제 눌렀더니 여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 크기도 이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약간 줄여줄 수 있어요. 아시죠? 줄여서 사용할 수 있으셔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쭉 CSS 이렇게 이쁘장하게 크게 적게 하는 것은 CSS 가시면 되고요. 스타일 있습니다. 스타일을 쓰시고요. 됐죠? 예, 다른 건 적용이 안 받도록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쓰신 것 중에서 뭐 ID, 인풋 태그 중에서 ID, 그 다음에 뭐 ID, 패스워드, PW,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이디로 지정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뭐 똑같이 조금씩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를 아이디로 썼으니까 샵을 앞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아이디 콤마 샵 PW 콤마 샵 쓰시고요. PW 말고 이제 그 전화번호였죠? TL로 썼나? 저희 인풋 태그에서 TL로 쓴 거 맞죠? TL로 썼습니다. TL에 대해서 CSS를 붙일 거예요. CSS는 스타일 태그로 묶어서 사용한 CSS고요. 예, 요거 중에서 저희 너비에 해당되는 게 width라는 게 있어요. width가 있어서 이 픽셀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픽셀 단위로. 그러다 100픽셀 정도, px 정도로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보세요. 지정을 해보시고요. 이게 너무 크면 또 쓸 거예요. 또 새로운 칩을 하시면 이게 삭제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여기 조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칸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해되시겠죠? 약간 넓은 거를. 그래서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픽셀 단위로. 됐죠?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이걸 라벨이라고 하는데 라벨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좀 고쳐볼게요. 지금 이제 라벨이 딴 데도 라벨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여기 TD 뭐 이렇게 썼던 거 밑으로 이제 샵 쓰세요. 샵 한 개 쓰시고요. 델리트 쓰시고요. 델리트 div 안에 있는 한 칸 띄시고 콤마 치지 마세요. 콤마 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라벨 써주세요. 라벨 중괄호 알고 써주세요. 너무 딱 붙어 있잖아. 패딩 정도 쓸게요. 패딩 작성하세요. 패딩 작성하시고요. 됐나요? 패딩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0 한 칸 띄시고요. 한 칸 띄세요. 3px 한 칸 띄시고요. 0 한 칸 띄시고요. 10px 세미콜론 저장하세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네. 전부 다 쓰셨으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됐으면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해보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하시고 삭제를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기 좀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보시는데 요게 이제 요게 CPX고요. 요게 3PX예요. 떨어져 있다. 아시겠죠? 라벨에 해당되는 게 요게 아까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떨어져 있다. 되시겠죠? 설명 들어갑니다. 그 앞에 있는 걸 쓰고 띄어쓰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이제 델리트 샵이 있으니까 델리트 아이디가 델리트 div인 div 안에 라벨이 있어요. 라벨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라벨 태그입니다. 태그를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CSS를 적용하는 거예요. CSS를 적용시켜라가 이제 여기 보시면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샵
델리트 div 이건 id고요. 한 칸 띄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라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 안에 있는 라벨이라는 뜻이 있다. 자, 패딩을 지난번에 패딩을 줄 때 여기 패딩을 이거 한 개만 썼네요. 패딩 한 개만 썼는데 이거는 동서남북 사방 모든 사방의 패딩입니다. 이거는 이제 패딩이 아니라 마진을 쓸 거 그랬어요. 마진 죄송해요. 패딩 말고 마진을 쓸게요. 마진. 여기는 이제 안에 여백이거든요. 글자와 테두리 사이의 여백 아시겠죠? 글자와 테두리 사이의 여백입니다. 그게 패딩이에요. 아시겠죠? 패딩인데 저희가 패딩을 쓸 때 그 위치 정보에 대한 패딩 쓸 때는 이제 저희가 패딩을 쓰면 이제 여백은 여백인데 패딩 쓰면 안에 여백입니다. 안에 여백. 패딩은 이제 안에 여백을 이제 그 공간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데이터가 두 개인 경우가 있고 데이터가 네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네 개.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 여백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한 개가 나오면 얘는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방을 적용. 동서남북 위 아래 상하 장하 좌우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을 이제 데이터 한 개로 쓰시는 거예요. 데이터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데이터 두 개가 나오는 것은 이제 위 아래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를 같이 씁니다. 좌우. 항상 기준이 되는 시작되는 위치는 맨 위에서부터예요. 위에서부터 데이터를 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사용하고요. 데이터가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 4개. 4개가 나오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전 지정을 한 건데요. 순차적으로 한 개는 위에입니다.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우, 그 다음에 아래.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왼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시겠죠?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위, 오른쪽, 아래입니다. 아래, 그 다음에 왼쪽, 우, 좌 이렇게 해서 위, 오른쪽, 아래, 좌. 이게 시계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돼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시계 방향인 거예요. 4개가 돼 있죠. 되셨나요? 여기가 맨 앞에 있는 게 어디라고요? 위쪽이라고. 항상 위에서부터 북쪽부터 시작해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패딩하기에는 이제 여기 여백을 안에 여백을 주기는 좀 그렇고요. 밖에 여백을 준다. 그럼 마진입니다. 마진. 밖에 여백은 마진이라고 쓴다. 마진 쓰시고요. 똑같이 0. 그 다음에 오른쪽은 OPX, PX. 숫자가 있는 거는 PX를 주셔야 돼요. 반드시. 단위가 그의 단위가 px만 있는 게 아니라 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인치도 있고 뭐 포인트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를 주셔야 돼요.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없는 0은 다 0이에요. 0은 다 0이기 때문에 단위를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야 되는데 그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단위를 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적용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도 0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뭐 CPX를 쓰자. 세미콜론 이렇게 주시면 마진이 적용이 됩니다. 그 지금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새로 고치 마시고 이제 삭제 눌러서 보시면 똑같이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밖에 마진을 적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 밖에 여백. 패딩은 안에 여백을 적용한 거예요. 안에 여백. 테두리 기준으로 했습니다. 테두리 기준으로 해서 밖에 여백을 마진이라고 그러고 안에 여백을 패딩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CSS를 조금 주시면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벨과 인풋 태그, 이게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의 위드를 지정을 해서 좀 이제 적당하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div의 테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div를 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div 여기 삭제할 필요한 정보 입력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제 써볼 거예요. 아시겠죠? div의 테두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div는 그 여기 샵 델리트 div가 div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보시면 너비도 좀 주시고요. 샵 주시고요. 델리트 div 쓰시고요. 중괄 알고 중괄 알고 테두리 만들어 볼 거예요. 볼더 쓰면 되는 거 아시죠? 볼더 사용하시고요. 1px 저는 1px 되게 좋아해요. 솔리드 쓰시고요. 샵 그 다음에 약간 진한 회색 한 888 중간 정도 되는 회색을 주겠습니다. 1부터 15까지인데 8 정도면은
1부터 15까지는 8 정도면 딱 중간에 있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회색이라는 얘기예요. 쓰시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삭제를 누르면 테두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가 생깁니다. 여기 테두리 선하고 여기 선하고 여기 버튼하고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 기준에서 그 바깥 마진을 줘야 돼요. 안에 마진을 주셔야 돼요. 밖에 마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마진. 위하고 아래에 마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옆에는 그냥 딱 붙게 만들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붙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드시려면 여기다가 계속 합니다. 자, 안에 마진, 그 밖에 마진이니까 마진입니다. 마진 사용하시고요. 그 위아래로 한 CPX 쓸게요. CPX. 그 다음에 좌우는 0.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요. 지금 하시는 게 CSS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로 고침 해보세요. 세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보인다. 이게 CPX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CPX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붙었어. 그러니까 좀만 띄워줘. 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띄워줘. 테두리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배웠고요. 여기 안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입력하는 거 아니라 여기 바깥 테두리랑 너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패딩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패딩. 안에 여백은 패딩을 주세요. 아시겠죠? 그 위에는 상관없는데 좌우 상하좌우 전부 다 상하좌우 전부 다 줘볼까요? 상하좌우 쓰시면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요. 패딩 이렇게 쓰시고 패딩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패딩에다가는 상하좌우를 전부 다 CPX를 줄게요. CPX 주세요. 세미콜론 써서 사용합니다. 사용해 주시면 볼까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는 거죠. 상하좌우 줘서 여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를 되시겠죠? 상하 좌우 왼쪽도 떨어진 거 보이죠? 왼쪽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뜨려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게 한 몇 픽셀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100픽셀이니까 100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한 300, 400, 뭐 500, 600, 한 600 정도면 될까요? 600픽셀? 한번 대충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를 지정하는 거죠. 위드를 지정해서 한 600픽셀 정도면은 600px 정도면 될 것 같다. 조정을 좀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10단위로 조정하시면 돼요. 10단위로 보통 이제 얘를 뭐 그 1단위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모자란데요. 600 말고 한 650에서 한 650, 한 600, 700px 정도 주면 되겠네요. 모바일 무시한 채 주고 있고요. 700px 새로 고침을 하시면 한 이 정도 삭제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삭제 대충 이제 대충 맞춰서 이제 됐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게 CSS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쁘장하게 막 이렇게 적당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구나. CSS를 가지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합니다. 자, CSS는 요거 같습니다.